내일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는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재촉하고 또 하지만 끝까지 안 받을 생각이다. 잘 사는 자식들이 오지 않는 게 편하다. 손주들은 갈 때가 더 반갑다. 우리 부모 세대부터가 오로지 자식한테 올인해서 희생하며 어리석은 삶을 사셨지만 부모로부터 보고 느낀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자식한테 올인해서 살 필요 없단 깨달음으로 보다 냉철하게 무조건적인 희생은 안 하리라 봅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자립적으로 키운 자식이 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더군요. 주변에 보면 나이들 들수록 욕심과 고집 아집만 생겨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답답하더군요. 죽을 때 돼야 변한다는 말이 맞는 것도 같고 화려한 은퇴 생활을 꿈꿨지만 막상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던 60대. 젊은 시절엔 미처 생각지 못했던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고 때론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60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돈. 경제적 준비 부족에 대한 후회. 은퇴 후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젊을 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례 1. 김씨 아저씨의 씁쓸한 은퇴 후. 김씨 아저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모아둔 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씨 아저씨는 아파트 단지 경비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밤샘 근무 후에는 온몸이 쑤시고 젊은 사람들 틈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젊을 때 조금 더 아껴서 노후 자금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 건강이 최고. 건강관리 소홀에 대한 후회. 젊을 땐 건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2. 박 여사님의 아쉬운 여행 계획. 박 여사님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장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젊을 때 조금 더 건강 관리에 신경 썼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 외로움이 밀려온다. 사회적 관계 단절에 대한 후회.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 자녀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이씨 할아버지의 쓸쓸한 하루. 이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지만 이제는 혼자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취미 활동도 즐겼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푼돈이 티끌 모아 태산 경제적 준비,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하는 이유. 내가 젊었을 때는 욜로와 요에로가 유행이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었어. 월급 받으면 친구들 만나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옷 사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가 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막막하더라고. 이건 제 친구 영수의 이야기입니다. 영수는 젊은 시절 즐기는데 푹 빠져 살았습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죠.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닥친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푼돈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젊을 때부터 조금씩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0대부터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적금에 넣었고 30대에는 주식 투자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손실도 봤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투자하다 보니 어느새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연금?
그거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개인연금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뒤늦게 개인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무슨 걱정? 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커피값, 외식비 등 사소한 지출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덕분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며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당장 즐기는 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다면 은퇴 후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인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들을 시작하여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60대 이후 든든한 노후를 위한 자산 관리 돈 걱정 없는 황금빛 인생 만들기.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60대에 접어든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노후 자금과 혹시 모를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이 씨처럼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자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어진 수명과 예상치 못한 지출은 노후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혹시 모를 노후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도 현명한 자산 관리를 통해 돈 걱정 없는 황금빛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배우는 60대 이후 자산 관리 희비가 교차하는 노후 이야기. 현명한 투자로 노후 자금을 늘린 김 씨. 김 씨는 65세에 은퇴했지만 그의 노후는 걱정 없이 풍요로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공부하며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을 길렀고 은퇴 후에도 그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여 매달 쏠쏠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마치 월급처럼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 덕분에 생활비 걱정은 덜었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한 김 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 주식에도 투자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꼼꼼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ISA 덕분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노후 자금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됐죠. 김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꾸준한 투자와 현명한 자산 관리를 통해 노후 자금을 늘리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출 관리와 파트타임 일자리로 노후 파산을 막은 박 씨. 박 씨는 60세에 은퇴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노후 자금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즐길 줄 알았는데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박 씨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냉난 방비를 아끼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했어요. 박 씨는 말했습니다. 또한 박 씨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용돈도 벌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박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지출 관리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노후 파산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산관리 소홀로 노후 파산 위기에 처한 이 씨. 이 씨는 63세에 은퇴했지만 노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은퇴 후에는 생활비 마련하기도 벅차네요. 이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예적금에만 의존하고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전한 예적금만 했는데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또한 이 씨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도 주고 손주들 선물도 사주고 하다 보니 돈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이 씨는 말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어 노후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투자하고 절약했어야 했는데 이 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자산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60대 이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김 씨처럼 현명한 투자와 절세 전략을 통해 노후 자금을 늘리고 박 씨처럼 지출 관리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노후 파산을 막고 이 씨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이후에도 현명한 자산 관리를 통해 돈 걱정 없는 황금빛 인생을 만들어 나가세요.